우선 미국인 및 재미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화 교수님과 또 6.15 공동선언 실천 LA위원회의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 2년 전에 저희 LA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텍사스에 위치한 엔젤로 주립대학의 재직 중이신 이종학 교수님 팀에 본 연구를 의뢰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그 2년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 민족 분단의 그 원인이자 또 그 반대에서는 절대적인 그 우방인 미국. 바로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한반도와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미국 대중들의 여론이 일정한 그 역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다가가야 할 미국의 대중들이 그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과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바로 이 설문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몇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그 단순한 설문은 여러 차례 있었고, 하지만 또 좀 더 깊이가 있고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설문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각계각층, 다양한 민족과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설문조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를 받은 우리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학의 이종화 교수님은 그런 경험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그 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 좀 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담보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미국 시민들의 지식, 인식, 현재 입장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그 활동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은 계속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 그 6.15 공동선언 실천 LA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진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6 공동실천선언 LA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섭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에 참석해 주신 평화를 사랑하고 특히 국제질서의 희생양으로 분단된 지 77년이라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 모여 뜻깊은 자리가 된 것을 기쁘고 또한 허망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종화 교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기 참석해 준 모두에게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화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교수님은 1998년 샌호제 주립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에서 그 석사과정을 마치셨고요. 2003년에서는 오하이오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전자민주주의와 정치언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텍사스에 있는
엔젤로 주립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재직 중이시면서 그 한반도 냉전에 관한 연구와 동북아시아의 과거사 문제, 그리고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 저서로는 정치운동과 수사학, 그 다음에 세계의 한국 동포, 그리고 촛불운동과 민주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종하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젤로 주립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는 건 좀 떨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 강연 이렇게 했던 설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고, 또 특히 박영준 소장님하고 김진섭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제가 준비했던 설문조사에 대한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재미동포 커뮤니티의 역할에 관한 미국 내 시민의식 설문 연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 조금 이따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좀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도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좀 중간 발표에 가깝고, 또 이 간담회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내용이 앞으로의 연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나 이렇게 들으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른 이렇게 같이 논의하시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연구를 하는 데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준 부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직접적인 동기는 6.15 공동선언 LA기위원회에서 이런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시민의식에 관한 설문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요청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는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좀 더 탁재간 학술 연구를 좀 개발을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또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공공정책을 개발하는데 혹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일이라는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세계적인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재미동포 사회에 대한 정치력 신장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동기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는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또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1차적인 그룹 인터뷰는 조금은 마쳤는데,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넘어갈 거고, 마지막에서는 미국 내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또 한국까지, 그리고 유럽까지도 포함시키는 좀 더 이렇게 국제간 비교 연구까지도 한번 진행을 할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오늘 발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 쪽에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 언론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무슨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룩해 간다면 결국 바탕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 활동을 하는가, 그 부분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그 LA 공동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있는데 이 주류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간에 어떠한 입장 차이나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서 조금 그쪽에 지금 연구를 개발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과연 주류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의 주류인가? 뭐 그게 뭐 경제적인 주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권 커뮤니티와 한글을 선호하는 커뮤니티 간의 어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구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설문에 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한 5가지 그룹의 주제로서 질문을 개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통일이 필요하다면 왜? 아니면 통일이 꺼려진다면 왜? 라는 중심의 그 목적에 관한 질문 그룹을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 질문의 그룹은 이 분단의 배경 혹은 분단의 조건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 분단이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어떻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다음에 이제 역할에 누가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방법과 팔리시에 관한 질문. 왜 이제 이 질문들을 이렇게 나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배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령 뭐 지정학적인 요인.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행위자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통일은 누가 해야 되고 누가 마땅히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행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면 배경이나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 사람의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공간적 어떤 조건들이 사람들을 규정짓는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동기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 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사람 중심 아니면 그 개인적인 모티베이션 중심으로 이 정책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방법과 수단도 마찬가지고 팔러시 중심의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요소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했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제 인구학적인 그런 정보에 관한 이제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번 설문 연구는 현재까지 한 3차 정도로 모집을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2020년도 11월부터 6.15 LA 위원회를 중심으로 1차 설문 그 응답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광고도 냈었고 기타 소셜미디어하고 개인 이메일 전단지를 통해서 응답자들을 모집했는데 총 2021년 1월까지 총 222명이 응답을 했고 2가지 설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글 응답과 영문 응답을 했는데 총 165분이 한글 설문을 선택을 하셨고 57분이 영문 응답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2021년 2월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저희 학계 네트워크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문을 모집을 했었는데 2021년 4월까지 그러니까 한 2개월, 3개월 동안 전체 총 300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글 응답을 선택하신 분이 167분, 영문 응답이 133명. 그리고 현재 2022년 5월부터는 3차 연구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7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영문과 한글이 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3차 모집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간 발표를 하면서 설문 결과를 요약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예, 아니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냐,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냐는 그 큰 그룹으로 나눴고 그 동의라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 약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를 퍼센트로 합계를 냈었고 반대는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치의 질문,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와 잘 모르겠습니다는 그 앞으로의 그 요약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와 아니오라는 그 두 가지 그 항목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LA 위원회에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영어 잉글리시를 prefer하는 그룹과 한글이 더 편하시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그룹들 간에 혹시나 예와 아니오에 차이가 있을지를 조금 세부 사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체 2차 모집까지 300개 응답 중에 42개의 응답은 제외됐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질문을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42두 가지 응답은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발표로 들어가자면 이 부분은 이제 퍼센트가 아니고 숫자의 부분인데 한글 응답을 하신 분들의 응답자들 중에 69명이 이제 남자라고 하셨고 여자는 47명, 영문 응답을 하신 분은 남자가 32명, 여자가 52명. 그다음에 한글 응답자 중에 한국 사람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18명. 그다음에 영문 응답자들 중에 한국인 40명, 백인 16, 히스패닉 16, 흑인 7. 이렇게 이제 기타 이렇게 넘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이신가요? 물었을 때 한글 응답자들 중에는 43%가 예라고 하셨고 영문 응답자들 중에는 88%가 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권자이신가요? 했을 때에 한글 응답자들 중에 40%가 이제 예라고 하셨고 영문 응답자들 중에는 20%가 한국 시민권자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 목적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그 통일은 필요한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한글 응답자들 중에 97%, 그리고 영문 응답자들 중에서는 94%가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 또 동시에 그 당연함이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좀 더 뿌듯한 그런 좀 감정은 들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 설문을 응답하신 분들 중에는 그냥 95% 정도가 모든 분들이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신가요? 라고의 질문을 드리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유를 두 그룹, 한글 그룹과 영문 그룹 둘 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으셨어요. 통일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가족이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어쩌면은 가장 인본주의적이다라고 할 때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를 꼽아주셨고 한글 응답자들 분들 중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이유로 왜냐하면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높은 이유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로 나왔는데 이 한글 응답자들 중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응답자들 중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은 어쩌면 이산가족보다는 덜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한글 응답자들과 영문 응답자들 간의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나만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부분인데요. 이 한글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0%가 그 나만의 발전이 중요한 이유인데 영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64%만 나만의 발전이 중요한 통일의 이유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꺼려지신다면 왜 통일에 대해서 꺼려하시나요? 물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글과 영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한의 이념 차이의 인식에 있어서 한글 응답자들과 영문 응답자들 간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한글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한의 이념 차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는데 영어권 그룹에 있어서는 이 남북한의 이념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물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지 않고 아니면 분단이 일어나고 유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영문 그룹, 한글 그룹에 있어서 두 그룹 다 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그 옐로우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주로 이제 이 영문 그룹과 그 한글 그룹의 좀 인식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그 항목들인데 영문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절한 정부 정책의 부재 아니면 적절한 지도자의 부재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이 분단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이유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의 개발이나 적절한 지도자의 개발 혹은 선택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우리들 시민운동이나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은 개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막연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슈퍼파워라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아니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그 역량을 좀 더 많이 벗어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영어권자,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여기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인식이 조금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라는 부분 아니면 액터라는 부분 있어서 이제 시민 그룹과 이렇게 정부 그룹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 여러 나라들이 과연 남북 통일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이해관계가 일치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에 있어서 인터랙트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재미있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북한과 그 주변국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영문응답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북한이 고립된 듯한 인상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밑에 이제 옐로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북한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응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글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소위 말하는 그 상대 진영, 상대편 국가들에 대한
그 입장이 좀 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뉴트럴한 그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오겠지만 이 한글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자간 그 협상 내지는 다자간 어프로치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데 대한 좀 이렇게 연관성을 보이고 또 동시에 이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좀 더 이렇게 견고한 적대 진영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 더 재미있는 부분이 일본. 여기는 그 한글 응답자와 영문 응답자 둘 다 대부분이 이 일본과는 이해관계가 이 나라라는 측면, 액트라는 측면에서 일본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일본을 훨씬 더 적대적인 그런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누가 어느 나라가 좀 더 평화를 갈등이 아닌 좀 더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북한이 미국에라는 이 학문에 있어서 한글 응답자들은 북한이 미국에게 좀 더 갈등보다는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국한테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공격적인 아니면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이 영문 응답자들이 아니라 한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교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이제 그 액터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상적 아니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 통일은 누가 주도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두 그룹 다 전부 다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글 응답자 그룹들은 다자간 뭐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이 여러 나라들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물론 당연히 일본이 가장 그 밑으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낮은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글 응답자들에 비해서 이제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는 다자간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조금 덜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떠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 통일의 과정은 누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남북한의 그 답변이 높았지만 이 하나 재미있는 차이가 보이는 게 또 일본입니다. 이 한글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31%만이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가 보고 있는 반면에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47% 정도가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동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재미동포 사회는 남북 통일에 있어서 현재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한 반 정도 분들이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글은 54%, 영문 응답자는 50% 정도. 그리고 각 정부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두 그룹, 한글 그룹과 영어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또 하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일본이었습니다. 밑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92%와 61%라는 이제 퍼센트의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그룹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일본의 통일 정책, 일본이 대북이나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이 답변 응답자들이 훨씬 더 불만스럽게 보고 계시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예라는 응답 밑에 보면 어떤 국가도 50%를 넘어가는 국가가 없습니다.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모두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응답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반수 넘게 만족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로 가는 가장 좋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공통점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그룹 다 가장 선호하는 통일로 가는 방법은 인도적인 어프로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 두 그룹 다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글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대결 상태에서도 경제 협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데 대한 옐로 하이라이트에 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셨지만 영문 응답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한글 응답자들은 영문 응답자들에 비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를 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한글 응답자들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고 영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인식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문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협력 아니면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훨씬 더 덜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한글 응답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협력, 경제제재가 아닌 경제협력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중요 정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두 그룹들 다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합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응답자들은 종전 협정 체결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이 평화협정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영문 그룹들은 평화협정을 가장 시급한 그런 미국의 정책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제재를 철회해야 된다. 대북 경제 제재를 철회해야 된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영문 그룹들은 경제 제재나 경제 협력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시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재미동포 사회는 그렇다면 이 남북 통일의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기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그룹 다 한글 그룹, 영문 그룹 다가 이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한 대중사업 추진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방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이라면 인식의 차이라면 마지막 질문, 남북 통일의
재미동부 사회는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문응답 그룹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가 어떤 그런 그 남북 통일에 관한 어떤 그런 상황 인식, 목적 인식,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역할, 누가 역할을 맡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는 어떤 질문의 어떤 그런 보고였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개인적 정보, 인구 정보에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다음에 항목 아니면은 그 주제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물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글 응답분들은 남한이라는 이제 그 주제 아니면은 토픽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영어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 통일이 되면 그 가능성, 그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니까 이 두 그룹 다 전체적으로 머저리티죠. 70%가 다 넘어가는 답변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글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이 재미동포 사회에 도움이 된다. 영문 응답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20% 넘는 사람들이 재미동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남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면 언제쯤?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또 머저리티죠. 75%와 70% 두 그룹 모두가 향후 40년 이내, 앞으로 한 40년 이내에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대한 예상 측면을 여쭤보니까 전체적인 그 예상은 북한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인 개혁을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많았고, 상대적으로 북한 정권이 몰락을 하거나 붕괴가 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다른 통계 분석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각 그 인구학적 요소들, 예를 들면 성별, 나이, 인종, 국적, 그 다음에 시민권, 미국 내 거주 기간, 교육, 취업, 이런 여러 가지 인구학적인 요소들과 각 답변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는 그 본인이 이 주제들, 예를 들면 남북이나 아니면 그 국제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답변이 특히나 남자분들,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훨씬 더 많은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이 남북과 이 미국의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할수록 이 앞으로 향후나 미래의 관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성과 인과학적 변수들과는 큰 그 통계적인 어떤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나마 이 좀 보여주는 관련성이 좀 더 미국에 오래 사실수록, 또 미국 시민권자일수록 이
앞으로의 통일에 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을 수 있는 이 관계성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 본인의 이 주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아니면은 그 이해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서 이 통일에 대한 그 낙관의 관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미동포 사회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파악됐던 게 이 미국 내의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한 남북 문제에 대한 홍보와 인식 고치라는 사업을 연관시켜 봤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 미국 내 사회나 그 학생들 교육 사업이든 대중에 대한 어떤 홍보 사업이든 이거를 결국 그 강화할수록 이 통일에 대한 전망도 훨씬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이 지금까지 취합된 그 설문을 이제 요약을 한 발표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차로 설문조사 그 응답자들을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숫자의 응답자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포커스 그룹을 좀 더 강화를 하면 단순히 양적 그 설문조사를 통한 그 퀀티테이티브한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그 질적 분석, 그 퀄리테이티브 분석까지도 보강을 함으로써 훨씬 더 좀 다각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또 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최대한 그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이 정부의 띵크탱크나 정부의 어떤 그런 산학 합동 연구들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들과 결합된 좀 더 이 학자들과의 그 그런 공동 프로젝트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또 많은 저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하 교수님. 그 앞으로는 몇 가지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을 그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그 40여 문항이 넘는 긴 설문이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일 그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지금의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그 선행연구 아니면 파일럿 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행연구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그 보통은 이제 이론적인 그 토대 속에서 그 연구 질문을 개발을 하고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좀 이런 과정이 좀 더 티피컬하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던 연구는 조금 그 방향이 틀렸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고 또 동시에 이 평화통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적인 아니면은 저희 그 학계에서의 그 컨트리뷰션은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 기초 연구, 그 선행 연구에 가까운 그런 이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우리가 묻는 질문들의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 팀이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뭐 현실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질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답자를 모집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독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많았다고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영어권 포커스 그룹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포커스 그룹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포커스 그룹이라고 우리가 흔히를 말씀을 할 때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크게 그 러프하게 번역을 하자면 심층 면접.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설문조사는 약간 객관식에 가까운 질문 응답인데, 이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주관식에 가까운 질문 응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서는 연구자가 묻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어가고 있다면, 물론 저희들도 이제 그 주관식 부분이 있지만,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응답자가 자유롭게 그 관심 분야나 그 이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장점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측면에 저희가 왜 심층 면접을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 대중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학교 학생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신문방송이고 저희 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과 잉글리시 디파트먼트에 있는 1, 2학년, 3, 4학년 학생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와 예를 들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통일운동에 대해서 오래 관심을 두시고 활동을 해오시던 시민 그룹들 간의 그 인식의 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심층 면접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학자들보다도 더 오래 현장에서 알고 계셨던, 그리고 알고 있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학계가 시민 그룹, 운동 그룹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시민 운동 그룹이 또 동시에 저희들 학계 쪽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좀 더 마련해 보려는 의도고,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6.15 공동위원회의 뭐 LA 그룹,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그룹, 시카고 그룹,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그 활동가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6.15 단체가 아닌 이제 그 우리 2세대, 3세대 우리 그 동포, 그리고 뭐 영어권 그룹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샌프란시스코 그룹에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클립스 라이징이라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게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제일동포 출신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동포 그룹 출신들이 가지는 통일과 분단에 대한 인식과 이 6.15나 평통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동포 중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룹들 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곽태환 교수님과 송현님의 이제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플 기준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잠시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그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라고 말을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학제간, 그 학문 그 통합 연구의 틀을 저희들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도 하고 질적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그 학문적 방법에 다 이렇게 그 완벽하게 자기들이 그 적용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는 그 심리학과에 계시는 통계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저희 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답변을 이제 뭐 짧은 답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그 재미동포 사회라고 했던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파워 애널리시스를 돌렸을 때에 한 300분 정도의 숫자가 그렇게 작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답변을 이제 결과를 받았고 또 동시에 이제 다른 그 통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단순히 응답자 숫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제 이 샘플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지식의 그거를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지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저희 자체 그 토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가 뭐 이거는 거의 무슨 계시에 가까운 완벽한 어떤 그런 그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부족한 그 리소스나 타임 안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한편으로는 피킹 같은 거죠. 이 대중들의 그 남북 통일에 관한 인식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 선행 연구로서의 그 의미를 둔다면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어떤 이 남북 통일에 관한 완벽한 지식을 흠결이 없는 지식을 원하신다면 그 부분으로서는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포커스 그룹을 포함해서 샘플들은 계속 늘려나가는 이제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간 보고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갖고 있죠.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채트방에서 올라온 질문들은 그 정도가 됐고요. 혹시 직접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실 분이 한두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끄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환입니다. 이 교수님 프레젠테이션 아주 좋았습니다. 이 샘플 저는 그 학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책적 소위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 퀘셔네어를 좀 더 전문화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할 적에 그것을 전문가 팀한테 한미, 일본, 러시아, 중국 이건 뭐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문가 샘플을 갖고 정책적 건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건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된 일일 텐데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의 인포메이션을 우리들이 다 같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소화를 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좋은 질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아직도 과정에 있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다던가 일반 미국 대중들과 접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반도의 얘기를 해야지 그들이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노래 한 곡이 있는데 우리 같이 다 듣고 아시는 분들은
뭐 춤을 추셔도 좋고 따라 불러도 좋고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그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지켜주신 이종화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많은 때 우리 이런 줌 미팅들이 끝없이 한 빗줄의 아픔마저 모른 척 눈 감아야 했던 부끄러운 지난 날을 뒤로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한민족의 자랑마저 모른 척 빗막아야 했던 바보 같은 지난 날을 털어내고 우리는 이제 함께 갈 거예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 더불어 울고 웃으며 별의 힘과 지혜 한데 모을 때 누구도 우릴 막지 못하죠.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우리끼리 더 많이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 더불어 울고 웃으며 별의 힘과 지혜 한데 모을 때 누구도 우릴 막지 못하죠.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우리끼리 더 많이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우리끼리 더 많이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가장 멋진 통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